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증기 기초 이해하기 2, 여기에 기본적인 자료는 한국 스파이렉스 사코 교육 자료를 참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 증기에 대한 기초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듣고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요 옆에 꼬마는 지금 16년 차 살고 있는 우리 시추 꼭대기입니다. 요새 저희들이 키우던 유기견 두 놈이 별이 돼서 하늘로 갔습니다. 좀 슬프죠, 요즘 내용 자체가. 증기에도 질이 있습니다. 퀄리티. 이 증기의 질이 왜 필요하냐면 그 수중에 이물질이 많으면 그게 다 그 부하 설비에 그 오염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증기는 항시 정확한 증기량을 공급해야 되고 정확한 증기 압력 및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기의 퀄리티 질이 좋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증기의 질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팀 중에 증기 중에 공기 및 비응축성 가스가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다 열 전달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도가 높아야 된다. 건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건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스팀 중에 수분이 없이 순수한 증기만 존재를 해야 열 전달성도 좋고 이송하기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해야 된다. 이 청정이라는 거는 증기의 근본적인 퀄리티인데 청정하려면은 사용하는 약품이라든가 연수기 관리라든가 수질 중에서 지하수나 이런 거 쓸 때는 특히 공업용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케일 제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증기 중에 우리 설비에서 공기에 의한 장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증기 중에 공기를 신속하게 배출하지 않으면 이 공기는 보온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 전달률의 감소, 그 다음에 예열 시간을 지연시키고 증기의 분압을 감소하고 냉정과 불균일한 온도를 형성하며 또한 부식을 촉진하죠. 이 증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물배관에서는 공기에 의한 소음, 워터엠마가 많이 일어나죠. 여기 차트에 나와 있지만 열 전도도를 비교해 보면은 공기가 1일 때 물, 그 다음에 철, 구리, 열 전도도. 그럼 여기서 열 전도도는 구리가 가장 좋은 거고 공기는 아주 나쁜 보온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팀 배관이나 부하 설비에서 그 증기 중에 있는 공기를 신속하게 배출해야 열 전달이라든가 전달성이라든가 효과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달톤의 분압 법칙의 이론에 근거하여서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혼합물의 압력은 증기의 분압 플러스 공기의 분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톤의 분압 법칙에 의해서 보면은 1바일 때 증기의 온도가 120도. 이때는 증기가 100%예요. 근데 1바일 때 공기 25%, 증기 75%가 되면은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분압이나 0.5바 정도 역할밖에 못하는 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25% 공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열 전달력도 떨어지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증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도도 111도밖에 안 되죠. 그럼 뭐 이거는 현열 상태지만은 우리가 스팀을 쓰면 순수하게 잡열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현열이 사용되기도 하죠. 일부는.
혼합물의 온도, 증기와 공기 혼합물이 있으니까 온도에 따라서 혼합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기와 비응축성 가스. 이는 공기와 비응축 가스는 초기 가동 시 공기와 비응축성 가스 제거는 초기 가동 시, 그 다음에 보일러 급수. 우리가 보일러에 들어가는 물의 온도는 보통 평균 한 6, 70도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급수 보충수가 될 때 80도 C 정도의 응축수와 그 보충수를 섞으면은 거의 용존산소가 탈기가 되죠. 탈기가 돼요. 그대로 그냥 물속에 집어넣는 것보단 서로 교차하게 해서 하면은 이 용존산소가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충수를 응축수 탱크에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 버셀이나 용기 그 탱크를 만들어서 교차가 돼 가지고 용존산소가 날아갈 수 있도록, 또한 공기나 비응축성 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충수와 응축수는 보통 이게 대기 중에 개방형 응축수를 쓰다 보면 온도가 낮으면 공기가 자연스럽게 용존산소가 흡수가 돼서 녹아요.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놈이 나중에 보일러 속에 들어가면은 가스는 배출되지만 용존산소는 부식을 일으킵니다. 전부식. 연관이나 수관을 전부식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으니까 용존산소는 탈기하는 게 맞다. 그리고 보일러 수처리 화학약품도 적정량을 집어넣고 블로우다운을 시켜서 보일러 안에서 관수가 농축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에어벤트, 증기 설비 같은 데서 에어벤트를 설치하는 위치가 있죠. 스팀은 이게 물방울이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렇죠? 근데 증기가 이렇게 공급되면 물방울은 무겁지만 공기는 이 상부로 떠. 그래서 이렇게 공기용, 증기용 에어벤트를 설치해서 배출을 시켜야 되고, 만약에 증기 공급관이 상부에서 내려가는 거라면 하부로 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때는 증기용 에어벤트가 필요 없죠. 왜? 이 스팀 트랩에서 비응축성 가스나 공기가 배출되기 때문에. 근데 하부에서 부하 설비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상부에 증기용 에어벤트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건도라고 얘기했었죠. 건도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x는 이퀄 제로 포화수, x는 이퀄 제로가 포화수인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100도씨, 100도씨일 때 건도가 0, 포화수죠. 무리에 있다는. 이게 이제 점점 열을 흡수하면, 잡열을 흡수하게 되면 습증기가 되다가 나중에 x는 이퀄 1, 건포화 증기로 변하는 거죠. 요거는 증기포화 증기표에서, 우리가 포화 증기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팀 증기는 즉 건도가 좋아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실지 우리가 보면은 건도가 0.95인 10바의 증기 실제 열량에 대한 거를 계산해 놓은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보일러에서 습증기 발생의 원인이 있는데, 습증기 발생의 원인은 뭐냐면 고수위, 우리가 그 수면계 수위를 너무 높게 설정해 가지고 운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피크 부하, 부하가 최대로 걸리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든가, 그 다음에 보일러를 너무 또 낮게, 압력을 너무 낮게 운전한다든가, 또는 보일러수 내에 고용물이 많다든가. 이 고용물이 많다는 건 블로우다운을 자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보일러 저압 운전 보통 5km 이하로 해요. 5km 이하. 이 5km하고 7, 8km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증기의 건도라든가 이 캐리오버 일어나는 거. 고수위 운전하는 것도 캐리오버가 많이 일어나죠.
캐리오버라는 게 뭐예요? 이 보일러 관수가 배관을 타고 나가는 거죠. 예, 피크 부하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캐리오버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일러는 습진기 발생이 안 되도록 고수위보다는 적정수위 운전을 하고 피크 부하가 발생이 안 되도록 운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증기 수송 간의 방열 손실. 이 방열 손실로 인해서도 습진기가 형성되는 거죠. 배관 보온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배관도 보온이 잘 돼야지 노출되면 안 된다. 현장에 가보면 밸브류 같은 그 피팅류는 대부분 보온들을 안 하는데 그 보온 안 해서 거기에 습진기 발생이 되는 원인이에요. 응축수가 발생되는 거죠, 결국은. 보일러의 저압 운전, 캐리오버. 저압 운전하면 요 앞전에 말했듯이 5kg 일 때 그 비체적, 요 볼륨 관계인데 이거에 따라서 증기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 7kg라도 그래요. 1.2, 3배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는 9kg니까 9바니까 그렇지. 뭐 7바 정도의 오바 해가지고 해도 증기 속도가 한 1.2, 3배 증가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증기 속도가 빠르면 보일러 속에서 관수가 캐리오버가 일어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저압 운전을 하면. 그래서 일반적인 보일러는 7km에서 8km 사이로 운전하는 게 적정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일러선에 용접물이 많으면은 이 끓어오르죠. 여러분들 그 주전자에다가 물 끓일 때 그 보리차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보리 집어넣어봐요. 대번 끓어올라서 거품이 넘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리차는 이 캐리오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공업용수, 응축수는 좀 거의 순수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용전 고용물이라는 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이 얘기 듣죠. TDS라고 Total Dissolved Solid 해가지고 이 수중에 들어있는 용전 고용물의 총량을 표시하는 게 TDS 농도입니다. 보통 ppm으로 그 표현하는데 이것도 측정기로 측정해서 보일러 관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열 손실에 의한 응축수 발생량, 요거는 배관의 보온 상태에 대해서 따라서 이 응축수 발생량이 된다. 결국은 방열 손실도 만만치 않아요. 보통 일반 그 배관, 전기 배관에서 밸브류 같은 거, 바이패스 특히 그런데 밸브 같은 거 보온을 안 하면 일반적인 그 현장 가서 저희가 에너지 진단을 해보면 그 손실량이 연간 한 에너지 사용량이 한 3%에 달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개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전체로 따지면 연간 한 3%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온을 가급적 하는 게 좋다. 요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습진기가 발생하면 배관이나 피팅류, 배관하고 피팅류가 뭐예요? 부속, 그다음 밸브류, 이게 침식을 시켜요. 그 특히 밸브 시트 같은 거. 그럼 나중에 밸브가 잠궈도 리크가 되죠. 예. 그 습진기 물방울이 날아가서 그걸 깎아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깎아 먹는다. 워터 햄밤이 그와 연관된 문제 가능성이 증가하고 열 전달 표면의 열 전달을 방해하는 수막을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이 습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결국 습진기가 있다라는 거는 건도가 낮다는 거죠. 건도가 좋지 않은 거지, 결과적으로. 건도가 좋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에너지공단에서 그 우리나라 보일러 제조사에서 보일러를 제조하면 인정해 주는 게 건도가 0.98입니다. 1이 1이 원래 그 100% 증기인데 0.98, 0.98, 그러니까 0.9 정도 되는 거죠. 인정하는 게. 습진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보일러서. 그래서 이 공기 및 습진기의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 뭐 차트 그림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렇다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기를 빨리빨리 신속하게 제거하고 습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열 전달 효율이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
건도 향상 방법. 건도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일러를 그 최고 압력에 가깝게 운전하고 신속기 승합. 이 승합하는데 처음부터 영바에서부터 그 보일러 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하 설비 그 보급하는 사람들. 이거 아주 운전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습진기 발생도 문제지만은 이 정상 압력까지 오려면 보통 한 40분? 한 40분 정도 걸려요. 3, 40분. 그럼 그동안에 저압 운전되지 습진기 발생하지 여러모로 좋은 게 아니거든. 근데 현장에서 귀찮으니까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신속하게 승합을 해서 정상 압력이 된 다음에 부하 설비에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피크 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거는 뭐냐면 보일러 최대 용량으로 그 부하 설비 사용량이 걸리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꼭 피해서 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속 블로우다운 시스템을 운영하면 좋은데 뭐 비용 발생이 있으니까 수동으로 하더라도 블로우다운을 운전 시간에 따라 자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보온, 그 다음에 가능하면 기수분리기 설치하고 감압을 반드시 해서 부하설비 전단에서 감압을 해서 증기를 쓰는 게 효과적이다. 기술인이 최고가 되는 날까지 템스크 ENG는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템스크 ENG와 협업하는 순간 당신의 기업은 에너지 절감 10%를 달성하고 가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 응축수 탱크에서 발생하는 재증발 증기를 회수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응축수 탱크에서 스팀이 많이 나오는 산업 현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현장 진단을 통해서 에너지를 잡을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증발 증기가 연간 이것도 에너지 사용량의 최하 6%에서 12%까지 에너지 손실입니다. 그 바깥으로 날리는 게. 그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이 최고가 된 날까지 템스크 인제는 역시 노력할 거고, 지금까지 작은 지식이지만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